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 인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소는 근면함과 오직함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는데요. 소와 관련된 사자성어로 우보만리가 있죠.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으면 만리를 간다. 즉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21년 신축년 우직한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여수로 갑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여수는 풍경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최근에는 곳곳의 섬으로 다리가 놓이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더해주고 있는데요.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여수 브릿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수가 또 버스킹의 도시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대로 알고 오셨는데 예. 요즘에는 비대면 랜선 버스킹이 유행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셨구나. 여행도 하면서 비대면으로 예. 랜선으로 소통하는 버스킹 해보실래요? 진짜요? 아, 그럼 저 따라오세요. 렛츠고! 가시죠. 여수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로 슝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다른 여수를 만나는 신박한 여행. 더 새로운 여수를 즐기는 브릿지 앤 버스킹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여수 브릿지 여행의 첫 코스 소동동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여수의 뷰 맛집이면서 야경 맛집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도 자주 온대잖아요. 예. 오늘 드라마 속 여주 남주처럼 함께 로맨틱하게 출발해 볼까요? 예! 렛츠 고! 여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이곳 소호 동동다리는요. 742m에 이르는 데크길을 따라 여수 가망만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산책길 맛집입니다. 어때요, 이 바다뷰? 야, 너무 좋다. 이 은빛 물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하는 이 브릿지에서 예.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김동률 씨의 출발? 김동률 씨의 출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룹 김정일과 돌산대교예요. 돌산대교예요. 저희는 지금 소동동다리 버스킹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랜선으로 떠나는 여수 버스킹 여행 함께 하시죠.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뭐든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끝없이 이어진 길 천천히 걸어가는. 자, 지금부터 이제 여수와 고흥을 잇는 예. 5개의 다리 오작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오작교의 오자가 무슨 오자게요? 까마귀요? 까마귀와 아니죠. 다섯오. 힌트를 드려야지. 아, 또 너무 쉬워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5개 다섯오. 오자에서 오작교입니다. 여수 화양면을 출발해 고흥 영남면까지 이어지는 섬 오작교 여행. 다리가 이어지면서 여수와 고흥의 거리가 무려 51분이나 단축됐다고 하니 5개 다리가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오작교 중에 한 다리인 낭도대교를 지나서 낭도에 도착을 했는데 보면 마을 벽에 벽화들이 잘 그려져 있어요. 낭만도 있을 것 같아요. 낭만도 당연히 있죠. 2015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낭도의 컨셉이 바로 낭만 낭도. 참 잘 어울리죠? 이게 지금 이 낭도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놓은 건데 우와. 우리가 지금 여기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낭도에는 일단 아름다움도 많지만 먹거리가 또 유명한데 예. 어머님들이 운영하는 낭도 포차 또 들려야 되거든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섬마을 포장마차 개봉박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여기 오면 뭐 먹어야 돼요? 서대가 채채 맛있고요. 네. 해물 파전이 맛있고요. 우와, 어머니 그러면 서대회하고 해물파전 맛있게 좀 부탁드려요. 신선한 채소와 싱싱한 서대회의 조합은 필연. 여기에 섬마을표 막걸리 식초를 넣은 초장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입맛 살리는 상큼 발랄 서대회 무침 완성. 뜨끈한 밥에 참기름 더해 싹싹 비벼 먹으면 딱이겠죠. 낭도표 해물 듬뿍 들어간 해물파전도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빨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서대회하고 해물파전만 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서비스로 드린 겁니다. 오, 서비스. 서비스가 돌문어인가 봐요. 어머니 발에 채이는 게 돌문어예요? 아니죠. 귀엽게 잡아갖고 온 거죠. 세상에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나 예. 이 좋은 안주에 빠지면 섭섭할 낭만 낭도 또 하나의 명물.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낭도 막걸리 대령이요.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운전하셔야 되니까. 아시죠? 음주운전 안 돼요. 와, 이 낭도 막걸리에 서대회를 먹어야죠, 서대회.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아직 제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철같이 살이 아주 꽉 찬 느낌 있죠? 야, 원래 막걸리를 먹어야 제맛인데 그래도 맛있네요. 일단 막걸리는 못 드시지만 많이 잡수세요. 이거 먹어야 또 기타 치고 노래하죠. 아시죠? 힘이 납니다, 힘이. 서대회를 태어나 처음 먹어본다는 이분 정말 맛있게 잘 드시네요. 손맛 좋고 인심은 더 좋은 낭도 포차 어머님들 덕분에 부지게 잘 먹었으니 이제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 김정일과 돌산대교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고흥 나로 우주발사대가 보이는 낭도 선착장입니다. 이번 공연의 곡은 어떤 곡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겁나게 부는구만. 아유, 춤어라. 얼른 노래 부르지 않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여수 브릿지 앤 버스킹 여행의 다음 코스는요. 빨간 아치가 매력적인 적금대교를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여수 브릿지 여행의 끝섬 적금도입니다. 섬이 진짜 예쁘죠? 네. 어때요, 느낌이? 아늑합니다. 아늑하죠? 이 적금도에 오면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나오기 싫은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 적금도에 사시는 분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잠깐만, 쓰다! 어머니, 혹시 이 적금도에 살고 계신 주민분이세요? 어머니, 적금도에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나오기 싫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금 탔던 그 굴 있고요. 금이 들은 굴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기 또 돌아가면은 항아리에다가 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네. 물 마시러 가시고 저는 금 캐러 갈게요. 아, 제가 금캐로 가요. 금 어디, 어머니 출발! 금 어디야? 금으로 가, 금으로. 적금도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짜잔! 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이 나온다는 뜻의 적금이란 이름이 이 굴 덕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머니, 그런데 네. 이 금이 진짜 많다는데 금 캐신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한 것만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현재는 여기서 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이 안 나오죠. 아니, 그러면 금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지금
그럼 없대. 저 그냥 아까 물 마시러 가요. 오세요. 저 물 마시러. 어디가? 아 진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모아 만들었다는 물 항아리. 그 정체는요? 항아리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아 이거. 와. 오 진짜 뚜껑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짠. 버블 들어있어요. 오. 네. 20여 년 전 처음 만들어졌다는 이 물 항아리는요. 마을 어르신들이 밭일 마치고 돌아오며 목을 축이는 간이 샘물입니다. 네. 그냥 물 맛이에요. 저 어머니도 한 번도 안 드셔본 것 같아요. 안 드셔봤어요? 제가 어디? 마셔볼게요. 오늘 처음이신 거 어디? 아니에요 이 물? 처음이신 것 같아요.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신비한 이 우물물도 잘 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여수 여행의 대미를 장식해 볼까요? 여수에서 함께한 브릿지 앤 버스킹 투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 저희 김정유가 돌산대교 전망대회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하면 이 노래를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겠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바다와 사람을 잇고 섬과 섬을 이어주는 특별한 여수 여행 브릿지 앤 버스킹 투어. 바다 위에 스놓인 다리들을 따라 때묻지 않은 자연과 진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는 여수이기에 가능한 여행. 이게 바로 여수를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유겠죠. 여수 밤바다 여수의 섬이 무려 365개가 있다니까 새삼 놀랍습니다.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각각의 섬마다 특색이 있고 볼거리, 먹거리가 다채로운 만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여수로 섬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충북 청주로 가볼 텐데요. 청주의 밤고개 하면 과거에 유흥주점이 밀집된 곳이었지만 지금은 빈점포도 많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청주 밤고개의 특별한 변신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재은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제 뒤로 보이는 문화제조창 혹은 미술관, 갤러리 같은 곳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공간으로 떠나는 미술 여행을 가볼까 하는데요. 특별한 곳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옛 유흥의 거리에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생각지도 못한 공간에서 만나는 특별한 재미를 주는데요. 유흥의 거리에서 예술의 거리로 변신한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밤고개라는 별칭이 더 익숙한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겨울에 추운 날씨 때문인지 비어있는 상점들이 많아서 거리가 조금 더 쓸쓸해 보이는데요. 방치돼 있는 빈 점포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이곳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바로 미술 작품 전시회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시 감독을 맡으신 서준호 감독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시 공간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궁금증이 샘솟는데 어떤 전시인가요? 우리 함께 존재하지만 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대상들에 대해서 이미지로 좀 다뤄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유흥주점 거리잖아요. 이곳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 비어 있었는데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사이에 비어있는 준비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좀 들어가서 좀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 유흥주점 밀집 지역으로 유명했던 청주 밤고기에서 만나는 미술 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전시 포스터가 있어요. 아니 이거 유령 시간이 어긋나 있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 유령에 대한 그 고민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예전 밤고개 자체가 불 꺼져 있는 동안에는 마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 같은 유령 같은 곳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밤고개 거리에 16개의 비어있는 점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든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4개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3층 건물 옥상에는 작가가 2달 동안 작업한 결과물들이 또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궁전원이란 간판이 걸린 옛 주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 화가 신용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전시관이랑 조금 달라서 네. 분위기가 사뭇 또 특별한데요. 네네. 이 뒤에 보이는 이 회화 작품이 가장 눈에 띄네요. 설계 도면을 짰던 작업을 갖다가 캔버스에 회화 작업으로 옮겨낸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회화, 설치 미술, 영상 작품 등을 선보인 신용재 작가. 모든 작품은 모스보호를 주제로 작업했다고 하네요. 그리워하는 대상에게 네.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네. 모스보호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공통 언어인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뭔가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모스보호를 생각해냈고 영어 단어를 갖다가 이제 모스보호의 형식으로 바꿔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네.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단어로 while, alive, always, 그다음에 I miss you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색다른 공간에서의 전시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그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의 전시관이 네. 아니어서 네. 좀 특이하기도 한데 네. 살짝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둡기도 하고. 네, 저도 처음에 방문했을 때 살짝 무섭고 뭔가 설치할 때 계속 뭔가 오싹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는 또 사진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작업은 제가 옥상에서 2달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봤던 풍경들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낸 건데요. 항상 매일매일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같은 장소,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그 매일매일은 이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신용재 작가의 작품은 밤고개 초입에 자리한 밤고개 여성인권센터 옥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스보호를 주제로 한 작품이랍니다. 아까 그 작품 맞죠? 네, 그 맞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하늘을 소재로다가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네모칸과 그 동그라미 안에 그림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그날에 보았던 하늘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감정들을 이제 페인팅으로 다 나타낸 겁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긴 신용재 작가의 작품을 뒤로하고 두 번째 전시 공간, 옛 골동품 가게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작품이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버려진 집기들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린 이 나뭇가지들이 작품이라네요. 이 공간은 한석현 작가님이 연출하신 공간인데요. 도시화되기 전에 그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밤고개에서 쉬었다가 날이 밝으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공간에 이제 어떤 선앙당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고 그런 자연적인 공간을 이 공간 안에 이제 투영시켜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 공간에선 청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김윤섭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밤고개가 사실 어떤 유흥가였다가 이제 문화 공간으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공간성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붉은 방에서 푸른 방으로 바뀌면서 혹은 유흥가에서 문화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진 좁은 방. 이 방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블루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공간 전체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공간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파란 방을 볼 뿐이지만 그 온라인상에서는 그림도 걸려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방 안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는 정말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와, 작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안녕. 여기가 전형적인 전시관이 아니어서 조금 작품 활동하기가 힘들진 않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이런 공간들은 사실 힘든 부분은 있지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작가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 실험적인 작품들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를 잇는 그런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진행할지,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방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 공간은 단비라는 간판이 달린 곳인데요. 이곳에는 유령을 소재로 작업한 팀 AAA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답니다. 여기에는 팀 AAA가 하는 전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팀인가요? 팀 AAA는 송성진 작가님하고요, 김도영 작가님, 이창진 작가님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작가인데요. 같은 작업실을 쓰면서 같이 부산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 청주까지 같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작가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천둥 소리 비슷한 게 들리는데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드러나는 순간,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둥도 반짝 보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형상화한. 이 밖에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노숙인을 주제로 한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여기 진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무서워요. 여기 너무 어두워요. 방 안쪽 조금 무섭게까지 느껴지는 구석진 공간에서는 고양이의 눈에 비친 세상을 보여주는 독특한 영상 작품도 만날 수 있답니다. 5군데 공간을 다 둘러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실험적인 전시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좀 특이한 공간들이잖아요. 거기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더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밤고개가 버려진 거리에서 예술의 거리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감각으로 무장한 청년 작가들이 그 첫 시작을 열어줬는데요. 앞으로 이런 독특한 전시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지만 발을 들이는 순간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청년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열정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도심 곳곳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북 안동으로 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맞게 하는 것 같은데 빵빵거리는 뒷차 때문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었거나 헷갈리기 쉬운 교통법규들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인생을 즐겨라. 아니, 운전은 판단력이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선 수시로 바뀌는 교통정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갈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네 이거. 내가 알던 교통법규 100%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베테랑 운전자도 잠하는 금물, 똑똑한 교통정보 바로 알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은 안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여러분, 시험과 실전은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내가 시험 볼 땐 분명히 교통신호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네? 이거 참 난감하네.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교통정보거든요. 그렇다면 바뀐 교통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재훈 선병입니다.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 언뜻 보기엔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관님, 이 방금처럼 앞에 신호가 걸려서 직진 차량이 멈춰 있는데 뒤에서 나 우회전하고 싶어요. 좀 비켜주세요. 빵빵. 이거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여기는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직진차가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건 정상적인 신호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적색 신호에 서 있기 때문에 뒤에서 경적을 빵빵 울리면 이거 안 된다. 이게 벌금이라고요? 뭐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앞에 차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로 지속적인 반복 행위가 났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가끔요 제가 우회전하려고 급해서 빵빵 조심스럽게 몇 번 눌렀더니 앞에 차가 살짝 비켜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비켜준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해서 정차하게 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닥에 직진과 우회전 동시 표시가 있는 경우 우회전하려고 앞에 있는 차량에게 비켜주세요. 빵빵.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차량 우회전해서 가세요. 제가 살짝 비켜드릴게요 하고 정지선 넘어가면 이것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갓길로 우회전을 시도할 때는 대기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노 비켜주지 않는다고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알아둬야 할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팩트 체크해 보자고요. 경찰관님, 방금 같은 경우 이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지나간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 차량 맞죠? 아닙니다.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은 항상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횡단보도의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안전하게 그렇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면허를 딸 때만 해도 그냥 가면 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눈치껏 잘 피해서. 하지만 지금은 적신호가 됐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안전하게 서행하며 통과해 주세요. 자, 정지선이니까 멈췄고. 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비보호잖아. 또 빨간불. 아,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차도 없는데 비보호니까 고고. 비보호 좌회전 적색 불일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또 잘못한 건가요? 네, 비보호 좌회전은 항상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처럼 비보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직진차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거듭 설명을 들어도 막상 비보호 좌회전에 서면 헷갈리기 마련. 습관적으로 빨간불일 때 통과한 분들 있으시죠? 반대편 차선을 끝까지 잘 확인한 후 이제는 초록불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달려간 곳은 시가지를 조금 벗어난 농촌 지역. 아니 그런데 뭔가 잘못 본 걸까요? 익숙하지 않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경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마을까지 들어왔는데 있네요. 노인 보호구역 30. 사실 이거 도심에서는 잘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저희가 종종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이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보행자가 많은 현재 저희가 와 있는 것처럼 이제 농촌 지역에 주로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처음 된 거는 2008년부터 지정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도 2배,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 정말 안전속도, 규정속도 참 중요한데 제가 듣자니까 도시에서는 6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라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21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주요 도로의 속도는 50km로 하향시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치사율을 낮추고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짜배기 교통정보 추가요. 앞뒤 좌우 사방에서 차를 만나는 이 회전교차로, 여기서는 눈치껏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먼저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한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자세히 보시면 진입부에 양보 표지가 노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서행 표시, 면허 시험 때 말곤 잊고 있었죠? 회전 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 주세요. 잠깐, 마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규제를 강화한 재개정법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니까요. 그 전까진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FM대로만 딱딱 도로 위 안전 운전, 올바른 교통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학해라 안전운전, 다음에 먹고 다시 보자. 올바른 교통정보로 도로 위 매너 운전자가 되보세요.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초보 운전자는 물론 숙련된 운전자까지 짚어보면 좋을 교통법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헷갈렸던 부분들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요.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안전속도 5030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너무 크고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실패가 거듭되면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며 스스로를 탓할 수 있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잘게 쪼개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비록 사소할지라도 성공의 기쁨을 맛보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하니까요. 새해에는 작심삼일을 내지 않도록 눈높이를 낮춰서 성공의 기쁨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